2025년부터 디젤차는 서울에 못 들어간다고 하죠.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기에는 렉스턴, 모하비 이런 차들이 포함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디젤차가 진짜 환경오염의 주범이냐는 논쟁은 여전히 치열하지만 어쨌든 우리 정부도 경유차 퇴출에 적극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디젤차 퇴출보다도 다른 문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퇴출도 퇴출인데 각국 정부들이 혈하는 게 뭔가요? 친환경차를 늘리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게 이번 디젤차 퇴출 정책 때문에 드러났다고 봅니다. 디젤차를 건드렸지만 오히려 다른 문제에 대한 퍼즐이 맞춰진 느낌이라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수도권 디젤차 운행 제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이것 때문에 알 수 있는 소비자들의 손해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디젤차 운행 제한 기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취지는 명확합니다. 서울시 내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겠다는 건데 여기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경유차가 제한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차만 제한되고 있잖아요. 2025년부터는 4등급 차도 제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4등급 차는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의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 그래서 구형 렉스턴, 모하비 이런 차들뿐 아니라 소렌토, 산타페, 스포티지 같은 차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 출시된 디젤 트럭 같은 차들도 포함이 되는데 일단 자가용 차들은 이렇고요. 배달용 오토바이랑 디젤 마일버스, 디젤 택배차 이런 차들은 2026년까지 전기차로 교체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제한 구역인데요. 지금 당장 서울 전 지역이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일단 서울 사대문 그리고 녹색 교통 지역만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녹색 교통 지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 통행량을 통제하고 교통 혼잡도 예방하기 위해서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아마 서울에서 운전하다가 녹색 교통 지역에 들어왔다는 내비게이션 멘트를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5등급 디젤차가 녹색 교통지역을 들어갈 수 없고 서울 전체 지역은 겨울철 12월에서 3월까지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 제한 지역을 2025년에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4등급 디젤차가 아니라 5등급 디젤차에만 해당되는 얘기고요. 좀 더 나아가서 2035년부터는 모든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을 금지하고 녹색 교통지역 운행을 제한하고 2050년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내연기관차 운행을 제한할 거라고 하는데 이건 뭐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당장 유럽도 지금 내연기관차 완전 퇴출해서 한 발 물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르노코리아랑 쉐보레가 떠올랐습니다. 약간 뜬금없죠?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볼까요? 요즘 이 두 브랜드를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뭘까요? 신차도 제대로 출시 안 하고 그렇다고 가뜩이나 자주 나오지도 않는 신차가 가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성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량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대체 왜 이렇게 파는 걸까?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해왔고 제가 결론 내린 건 뭐였나요? 회사 차원에서 국산차가 아니라 수입차 전략을 가져가려고 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고 순수 국내 자본으로 운영되는 회사도 아니고 외국 자본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공장이 있는 지역의 경제 발전이나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본사 임원들의 이익 추구가 제일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차 전략도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다 이거였는데 이번에 디젤차 제한 정책을 보면서 또 다른 답변을 업데이트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차 판매 목표 정책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환경부가 시행하기 시작한 건데요. 자동차 회사의 전체 판매량 중에서 일정 비율은 친환경차를 팔아야 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숫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준을 보면 최근 3년 동안 평균 10만 대 이상을 판매하는 회사는 전기차랑 수소차 비율이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2만 대에서 10만 대 미만을 판 회사는 8%를 넘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판매량이 10만 대예요. 이 중에 12,000대는 전기차랑 수소차 판매량이어야 한다는 거고 브랜드로 따지면 현대차랑 기아는 국내 판매량이 12% 이상, 쌍용차, 르노삼성, 쉐보레는 8% 이상을 전기차나 수소차로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작년 판매량 기준으로 계산해 볼까요? 현대차는 72만 6,800대가 넘고 기아는 53만 5천대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현대차는 이 중 8만 7천대, 기아는 6만 4천대가 전기차나 수소차여야 합니다. 아마 현대차 그룹은 이 기준을 쉽게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전기차랑 수소차 판매량이 현대차는 5만 1천대 정도, 기아는 2만 9천대 정도였거든요. 작년에는 전기차 라인업이 탄탄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전기차 라인업도 늘어나고 전기차 판매량 자체도 높아지고 있어서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겁니다. 문제는 나머지 브랜드죠. 나머지 회사들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쌍용차는 그나마 낫죠. 이제 순수 국산차 브랜드가 됐고 다음 신차가 KR10인데 호란도를 전기차로 부활시키는 격이고 토레스 전기차도 나오고 토레스 전기 픽업 트럭도 예상되어 있어서 여기도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 그런데 르노코리아랑 쉐보레는 아니죠. 외국 자본 기업이라 신차 투입도 한국 지사가 마음대로 못하고 물량 배정도 한국은 후순이고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무늬만 국산차라 이제는 그냥 수입차로 통계를 잡는 게 맞다고요. 그런데 이 회사들은 친환경차 목표 판매량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친환경차 판매 목표 정책이 시행된다면 작년 판매량 기준으로 자동차 회사가 내야 될 돈은 얼마나 될까요? 현대차는 124억을 내야 하고요. 기아는 147억, 쌍용차는 27억, 르노코리아는 23억, 한국GM은 20억을 내야 합니다. 말로는 기여금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친환경차를 팔지
못한 것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차라리 전체 판매량을 낮춰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총량을 낮춰버리면 친환경차 판매량도 조금만 높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신차를 조금만 들여오는 건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만약에 작년 우리 회사 판매량이 5만 대였어요. 그러면 이 중 8%인 4천 대를 친환경차로 팔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차를 적극적으로 출시해서 판매량이 9만 대까지 늘었어요. 그러면 7,200대가 친환경차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차라리 내연기관 신차 출시를 아예 줄여버리면 판매량이 낮아질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친환경차만 출시를 하면 친환경차는 신차 효과로 판매량이 늘고 내연기관차는 판매량이 줄어드니까 총량은 줄어들면서도 꼭 채워야 하는 목표치는 쉽게 달성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만 대였던 판매량이 3만 대로 줄어들면 친환경차 판매량도 4천 대가 아니라 2,400대면 되는 거니까요. 이게 근거가 없는 말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실제로 자동차 회사마다 배출가스 총량 규제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조건이 있거든요. 이걸 충족하지 못하면 규제 대상이 되니까 꼭 친환경차가 아니더라도 배출가스가 적은 차를 팔아야 한다고요. 르노코리아가 실제로 그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땅한 전기차가 없으니까 QM6 LPE를 국내에 출시했잖아요. LPG 모델 판매로 배출가스 총량 규제를 만족시킨 거죠. 이번에 XM3 하이브리드도 그래서 한국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했다기보다는 배출가스 총량 규제 충족이 더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평균 배출가스, 평균 효율 이런 걸 달성하려면 당연히 LPG 차보단 하이브리드 차가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마침 한국에서 하이브리드 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굳이 먼저 투입할 필요도 없었고 QM6 LPG로 배출가스 총량 기준을 충족시키다가 당장 내년부터 친환경차 판매 목표 규제로 시행이 되니까 그래서 XM3 하이브리드도 출시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르노 본사 입장에선 XM3 하이브리드로 한국에서 대박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규제 기준만 충족시키면 과징금을 면하게 되는 거잖아요. 작년 르노코리아 판매량이 6만 1000대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4,900대 정도만 1년 동안 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량을 몇만 대씩 안 들여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당장 올해 10월부터 12월 판매 물량이 고작 1000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년이면 4000대 정도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계산이 맞아 떨어지죠.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차로 이걸 충족시키는 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친환경차 판매량 목표 규제에서 언급되는 게 전기차랑 수소차밖에 없었거든요. 환경부가 직접 발표한 내용을 볼까요? 아직 법제화가 완료되진 않았지만 저공해차 보급 목표 초과 달성분으로 부족한 무공해차 보급 실적을 상쇄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전기차 수소차를 못 팔더라도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LPG, 가솔린 이런 차들로 메꾸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결국 무슨 말인가요? 꼭 전기차만 팔아야 하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 심지어 가솔린 차로도 이걸 어떻게든 메꿀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꼭 전기차가 주력인 회사가 아니더라도 예컨대 테슬라나 현대차,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처럼 전기차가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하이브리드 차로 충분히 규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판매량 증가가 목표가 아니라 규제 충족 때문에 차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의견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근거인데요. 환경부 자체로서도 이 정책을 전기차로만 진행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차 사본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조금을 모든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죠. 선착순으로 주는데 선착순인 이유는 뭔가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은 11만 6천 대 정도였습니다. 환경부가 제시한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대로라면 내수 전체 시장의 10%가 친환경차 판매량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환경부 기준에 맞추려면 전기차나 수소차 판매량이 16만 대랑 되어야 한다고요. 애초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수랑도 안 맞기 때문에 환경부 입장에서도 자동차 회사한테 하이브리드 차라는 새로운 대안을 줄 수밖에 없고 이미 그 대안을 주고 있고 그래서 판매량이 애매한 자동차 회사들이 친환경차를 도입하는 건 더더욱 이 규제 충족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점을 비춰봤을 때 르노코리아나 쉐보레 같은 브랜드한테 기대할 수 있는 건 더욱 없어졌다는 거고 신차도 적극적으로 들여올 거라는 기대랑 전망도 지금으로서는 없애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진짜 국산차 점유율을 회복하고 싶었다면 쉐보레는 볼트 물량을 어떻게든 늘렸을 거고 르노코리아는 XM3 하이브리드를 진지하게 출시했겠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